사회자님의 발음이 너무 멋지시네요. 유니버스. 저는 비컴 유니버스의 박종근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로코드 개발 방법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저희 제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주로 저희 제품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 한 2가지 정도는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해서 제조업과 관련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는 로코드 실용 사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제 바라보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단어를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스마트 팩토리는 저희 제조업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1단계 정도로 보고 있고, 더불어서 전사 업무 시스템의 디지털화, 더 나아가서는 플랫폼 기반의 신사업 발굴조차도 디지털 전환의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돌아다 보면 디지털 전환의 1단계라고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률조차도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대에 못 미치는 약 14.1% 정도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고, 이 도입률은 실제로 도입한 회사의 도입률뿐만 아니라 도입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조차도 상당 부분 사실 기대에는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인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선택과 방법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중소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먹기 살기도 빠듯한데 정말 디지털 전환 필요한 것인지, 스마트 팩토리를 큰 돈 들여서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인식에 대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 만한 내부의 IT 전문 자원이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직면하고 있고 엄청난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죠.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네, 글자가 하나 튀었는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글로벌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픔과 상처를 이제 갖고 계시죠. 그러나 이 시기를 사실 돌아보면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서비스를 저변화시킨 기업들은 큰 수혜를 또한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상에서 기대 이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속도는 20배에서 25배 정도 이전과 다르게 엄청나게 가속도를 붙여왔고요. 업계에서 현재 예상하는 것은 엔데믹 상황이 벌어지는 현재로부터 이 가속도는 점차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점 하나는, 이 가속도를 붙이는 이 주체가 누구냐면, 기존에는 대기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것이고, 이 중소기업에 부족했었던 IT 자원을 누가 메꾸냐면 오늘 우리가 주저일표로 나누고 있는 로코드, 로우코드, 자동화 솔루션이 그 간극을 메울 것이라는 바로 그 측면입니다. 자, 이제 저희 업계에서 로우코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대표적으로 2가지 기업을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멘스, 두 번째는 맨딕스. 지멘스는 너무나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맨딕스는 로코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2018년도에 지멘스가 7억 3천만 달러를 주고 맨딕스를 인수를 했죠.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가트너라는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을 가장 잘 만든 회사들을 매직 쿼드런트에 이렇게 리스팅을 했는데, 맨딕스는 리더그룹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 왜 지멘스가 맨딕스를 인수했냐 하면, 상표에 써 있는 것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서 개발자의 인력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심화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은 본격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다.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자동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동화 솔루션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지멘스가 채택한 것은 로우 코드 개발 플랫폼이라는 것이고 그 업체 중에 맨딕스를 선택한 것이겠죠. 맨딕스의 인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 개발 속도 대비해서 10배 정도 빨라졌고 기존에 투입됐던 그 리소스 대비해서 70% 이상을 절감했다고요. 사실 이 글자로 보면 잘 체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개발 속도가 10배 정도 빨라졌고 기존에 투입됐었던 리소스 대비해서 70% 이상을 절감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효과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노코드, 로우코드 자동화 솔루션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자 기대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회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 회사 이름은 비컴 유니버스 맞죠? 네, 유니버스. 네. 저희 회사는 비컴 솔루션이라고 하는 국내 최고라고 저희가 자평을 하고 있는 제조 솔루션 전문 기업에서 2021년도에 스핀오프된 회사입니다. 제가 앞서서 왜 지멘스하고 맨딕스 사례를 들었냐면 저희 회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따로 또 같이 협업을 하고 상생하는 전략을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초기 우리 저희 인터넷 업계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2000년 초기는 인터넷의 시대,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2010년도 전후를 모바일의 시대라고 부르고 2015년도 즈음에서 디지털 변혁의 시대라고 저희가 일컫습니다. 이때 저희 그 사업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죠. 뭐 디지털 전환,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 기회 요소가 많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경영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기존에는 IT 자본이 들어가지 않았던 전통적인 산업에서 IT 기술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저희 IT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미개척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 가봤던 길이 생기는 거고 먹지 못했던 과실이 생긴 것이죠. 예,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많은데 열매를 따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죠. 자, 개발자가 부족하게 됩니다. 오전에 저희 네이버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네요.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메카라쿠베 당토라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비대면이라든지 모바일 서비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을 엑소더스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프트웨어의 어떻게 보면 뿌리,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 SI 기업의 인력들을 많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소실하게 되었죠. 저희 입장에서도 리텐션 시켜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높여줘야만 됐고 그와 더불어서 비용 요인이 증가하다 보니까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악순환의 고리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개발 혁신, 두 번째, 원가 혁신, 세 번째는 미래 생존을 위한 지속 성장의 혁신을 갖고 가는 그 세 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전략 세 가지를 수립하게 되죠. 첫 번째는 개발자의 손이 덜 들어가고 디펜던시를 덜하게 할 수 있는 자동화된 개발 솔루션을 갖자라는 거였고 이 자동화된 개발 솔루션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개발 자산을 데이터화하자는 것.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랑하는 개발 플랫폼인 아툼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여 혁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제품 이름은 아툼입니다. 아까 아톰이라고 잠깐 언급됐었는데 저희 이름은 아툼이고요. 저희 아툼은 처음부터 로우코드 개발 방법론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목표와 전략을 이제 이뤄가는 관점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한테 맞는 것이며 제조업에 핏한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는 과정상에서 시행착오를 필드에서 겪었었고요. 2018년도에 이르러서 DB 디자이너, UI, UX 디자이너, 잘못 써 있는데요. 룰 디자이너라고 하는 로코드 개발 방법론이 이식인 그런 개발 시스템들을 갖춰지게 되고 금년도에 이르러서 저희가 생각하는
제조업의 제도 솔루션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게 됩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핵심 가치의 기치 안에 R&D를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쉽게 배우고 무조건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빠르게 개발하고 빠르게 테스트하고 빠르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빠르고 쉽게 개발하려면 무조건 기능들은 자동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오토메이션은 담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가치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툼 오피스, 아툼 스튜디오, 아툼 포탈 이 삼위일체가 드디어 탄생하게 됐고요. 오전에 저희 좀 안 계신데 배영근 대표님께서 빨리빨리 개발 방법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most valuable product process라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제품을 빠르고 적시에 고객한테 납품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내재화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세스를 혁신을 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시각화하고 가시화인데요. 저희는 가시화되어 있는 리스뿐 아니라 이를 제가 소개했었던 이 각각의 플랫폼에 이식함으로써 개발자분들이 혹은 사용하시는 시스템 데벨로퍼가 별도의 학습 없이 그냥 개발을 따라가시면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개발 원칙이에요. 한 개의 화면은 반드시 30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디자인 UI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더불어 데이터베이스와 화면 인터페이스하는 여러 가지 SQL이나 복잡한 룰조차도 30분 이내에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제품 개발팀 그리고 프로젝트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들이 긴밀히 협의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나가면서 제품의 사용성, 안정성, 편의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 개 화면을 30분 이내에 개발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예컨대 100개 내외의 범위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테스트와 검증까지 2주 이내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보면 그러면 왜 완성도는 80%이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지를 뒀습니다. 저희가 MVP1이라는 단계, 2라는 단계, 3라는 단계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MVP1의 단계는 뭐냐면 고객의 리퀘어먼트가 아직 불충분해도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한테 핏한 프로덕트를 텐저블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완성도 80% 이상은 커밋하겠다는 저희 목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저희 제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톰 오피스로부터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지점이 나오는데요. 로코드 개발 플랫폼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재활용성이 있어야 되는 측면인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이전에 수행했던 유사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갖고 와서 개발 자산을 바로 레디니스를 갖춰 놓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이후에 고객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범위를 다시 디파인하고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개발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고 저희가 채택한 개발 방법론은 장표에 쓰는 것처럼 협업 개발입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공간에 있던 관계없이 아키텍트라고 하는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개발자, 시티즌 데벨로퍼가 상호 협업을 합니다. 어떻게 협업하냐면 동시간대에 협업을 하고 있고 장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부스에서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어란 기능과 더불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상호 일시간에 협업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냈고요. 네, 지금 이제 개발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뒤에 얹혀놓고 화면 인터페이스를 지금 그리는 과정입니다. 네,
UI가 어느 정도 그려졌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입히는 것인데요. 간단한 클릭 몇 가지로 이제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부를 수 있는 비개발자 영역에 계신 분들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요. 네, SQL과 더불어서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머신러닝 시켜놓은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레코멘데이션 하면서 네, 성숙도가 높은 개발자와 성숙도가 낮은 개발자가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더불어서 개발이 다 끝나기 이전에도 리얼 서버, 개발 서버 선택적으로 해서 테스트와 검증을 시뮬레이션 모듈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제조 솔루션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약간 의아스러울 수는 있지만 MES라는 솔루션의 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개발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리얼 트래킹을 통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네, 보통 개발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면 사이드 이펙트인데, 제가 화면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할 때 관련되어 있는 페이지는 뭐고 데이터베이스 구성은 무엇인지를 시각화시켜서 이렇게 따라가게 보여주고, 어디서 사이드 이펙트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는 미연에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분들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가장 버든을 느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산출물 작성인데, 이런 고민들을 저희 서비스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만 하시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자동화로 개발 산출물을 떨궈 드리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네. 갑자기 화면이 넘어가 버렸어요. 로코드 개발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거는 사실 이미 보셔버렸는데 완전한 탈바꿈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탈바꿈은 뭘 의미하냐면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 사실 제가 예를 들기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개발 툴이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잘 갖춰진 로코드 개발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개발 도구로서만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100% 활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유념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시스템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할 때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프로세스와 방법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는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명확한 목표와 전략은 이것을 활용하는 분들이 난 조금만 개선해야지, 30% 40%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에요. 굉장히 파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탑다운으로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프로세스와 방법론이 문자로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돼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린 스타트업이나 에자일 방법론은 우리에 맞게끔 잘 모디파이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직 문화의 변화인데, 여러분 로코드 개발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저는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빠르게 만들어서 실패하고 개선하고 촉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빠르게 실패하라는 말씀은 반드시 실패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잘 만들어서 고객께 딜리버리해도 고객은 변심하고 새로운 사항을 추가로 사양으로 요청을 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안 들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딜리버리하고 텐저블한 제품을 우리의 고객께 딜리버리하고 빨리 피드백 받고 빨리 최적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툼이란 이름 되게 생소하죠. 오늘 기점으로 아툼이란 이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툼은 이집트 신화에서 창조의 신, 신중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아툼이라고 네이밍한 이유는 아툼을 통해서 저희 아툼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혹은 비즈니스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툼으로 네이밍을 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 열심히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로코드 개발 방법론 그리고 개발 툴들을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더 제조업 분야를 깊게 파서 모든 영역을 잘하기보다는 제조업 분야에서만큼은 로코드 개발 플랫폼으로서 넘버원을 달성하는 목표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진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재밌는 그림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주유소 습격 사건과 넘버 3라는 영화인데요. 이 두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단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손 들고 말씀해 주시는 분 있으면 제가 후위 사례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무대뽀입니다. 무대뽀. 네.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유호성 씨의 그 캐릭터 네임이 무대뽀고요. 송강호 씨가 지금 내가 현정하려면 무조건 현정하야. 그 다음이 뭐냐면 무대뽀 정신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아마 모르실 텐데 무대포가 기원이 된 것은 조선시대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기에 저희 조선군의 개인 화기는 창과 화살이었습니다. 왜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본군들은 뭘 들고 왔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습니까? 조총에 의해서 조선군이 거의 압살당했습니다. 가슴 아픈 우리 과거이지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조총은 그 당시에 신무기이고 전쟁의 게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게임 체인저였어요. 자,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 시장의 불확실성, 개발자 부족, 나날이 치솟고 있는 인건비,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수익성의 감소. 가만히 있으면 나아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이고 게임 체인저가 오늘 우리가 모두 함께 공통된 주제로 논의하고 있는 노코드, 로코드 자동화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코드, 로코드 자동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주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